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태는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폭로 편지가 공개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이 이슈로 여야가 뜨겁게 부딪힌 오늘 법사위 국감으로 먼저 가보죠. 이재호 전 의원이 황교안 대표 시절 영입한 현 충북도당 위원장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라임 자산운용이 왜 이렇게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여권을 향한 수사로만 됐나를 봤더니 윤석열 총장 장모와 부인 사건의 그림자들이 어른거립니다. 이혁진 문제 해결 과정에서 도움을 줬던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관여가 되어 있다. 그 외에도 민주당 인사 및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름이 여럿 나옵니다. 여당은 윤석열 총장과 장모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했고, 야당은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일부에서 민주당 이재정 의원과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의 입장 차례로 들어보고요. 일부 변상욱의 눈 시간에서는 김봉현 전 회장의 폭로와 라임 옵티머스 수사 과정을 보도한 언론 보도의 특징 정리해보겠습니다.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갓 태어난 아기 사진과 함께 돈을 받고 입양을 보내겠다는 글이 올라와 파문이 일었습니다. 게시자 추적해서 소재를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 중이고요. 이 건이나 처벌 여부는 조사 후에 저희가 판단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에 아기를 20만 원에 입양시킨다는 글이 올라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글을 걸러낼 수는 없었는지, 그리고 미혼모에 대한 대책까지도 함께 지적되고 있는데요. 3부, 4부 코너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합니다. 깊은 흐름으로 이슈를 꿰뚫는 코너 변상욱의 눈 시간입니다. YTN 뉴스 엔지니어 변상욱 앵커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라임 자산 운영의 전주라고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옥중 서신이 공개되면서 정치권이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그동안 라임 사태 연루 의혹으로 공격을 받던 여권이 옥중 서신으로 되려 반격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김 전 회장이 한 언론에 보낸 옥중 서신을 보면 라임펀드 판매 재개 청탁 관련으로 황교안 전 대표의 최측근이라는 사람이 언급됐습니다. 정치인이죠, 검사 출신에. 그렇습니다. 언론에서는 누굴까 하고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재호 씨가 딱 지목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충북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갑구인 씨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렇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만은, 황교안 전 대표의 측근이자 이제 전 대구고검장으로 검찰직을 마쳤고 지금은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문제는 이 라임이라고 하는 자산운용 펀드가 이제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네. 수익률이 형편없고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났는데, 이 마이너스 난 상태에서 재발매해서 또 파는 것이 과연 법적으로 타당하냐, 이것을 이제 물어보려고 했다라는 게 양측에서 이제 오고 가는 얘기인데, 이게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윤갑근 씨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내가 어떤 회사의 로펌 같은 곳인가 본데 자문역으로 있는데 손실이 마이너스가 난 라임 펀드를 다시 발매해서 또 사람들한테 파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고 문의를 해오더라. 나는 거기에 대해서 자문만 해줬다. 라고 하는데, 김봉현 씨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은행이 그걸 다시 판매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은행장과 부행장 등을 설득해야 되는데, 누가 없나 물색하다가 소개를 받아서 이 사람한테 돈을 드리고 소개를 부탁했더니 진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그때 로비가 성사가 되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도 다 검찰에 가서 했는데
검찰 수사는 진행이 안 되더라. 예.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난 거죠. 뭐 지금 김봉현 씨 말은 내가 여권 인사, 야권 인사 이야기를 다 했는데 예. 야권 인사들은 쏙 그렇죠. 빼고 예. 여권 인사들만 그렇게 하더라. 그러면서 뭐 조국 전 장관도 이야기하면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애매합니다. 예. 갑자기 조국과 추미애 장관까지 다 꺼내면서 왜 얘기를 이렇게 넓혀나가나 여러 가지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첫째, 자기는 라임 사태의 주범이라고 언론에 자꾸 나는 게 일단 부담스럽습니다. 예. 저지른 사람이 많은데 왜 꼭 나만 주범이 돼야 되나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실제로 그 편지글에도 그렇게 써 있죠. 난 몸통이 아니다. 진짜 몸통 될 만한 친구들은 해외 도피 갔거나 예. 국내에서 도망 다니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찍히는 게 일단 부담스러운 부분. 그 부분을 덜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고. 또 하나는 정치권과 관련되어서 뭔가 얘기를 하면 검찰에서 봐주겠다는 시도가 있었다. 나한테 회유를 했다라고 이제 본인은 주장을 하는 예. 건데 그걸 이제 사실이라고 전제한다면 검찰에 협조하면 나는 좀 빼주는 줄 알았더니 정관계 아니더라. 로비의 주범까지 돼갖고 주범자가 2개 들어가는 거죠. 예. 라임 사태 주범과 예. 정관계 불법 로비의 주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하는데 상황을 돌아가는 걸 보니까 맨 처음에는 검찰에 협조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쪽으로 협조할 게 아니라 추미애 장관 쪽으로 협조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 이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갖고 있던 이런저런 정보나 근거 자료들을 조금씩 풀면서 어떤 딜할 기회를 찾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김봉현 전 회장의 주장은 중간에 이제 변호사가 끼어가지고 뭐 행정관 정도는 안 되니까 수석 정도를 잡아달라. 예. 그러면 윤 총장이 이야기해서 뭐 당신을 보석으로 풀어주겠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예. 많은 사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예. 한쪽에서는 그 사기꾼 말을 고지것대로 믿으면 어떡하냐. 그렇죠. 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예. 거기가 이제 핵심입니다. 그때 그 변호사가 이 김봉현 씨에게 정식으로 선임된 변호인이었는지 예. 아니면 그냥 변호사였는지 이걸 가려내는 게 일단 급선무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사람 원래 수원여객에서 돈을 횡령하지 예. 않았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라임 사태로 다시 들어가는 건데 수원여객 사건하고 라임 사태 사건이 병합돼 있어요. 수원지법에서. 2개가 하나의 사건으로 묶여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 변호사라는 사람이 확실하게 수원여객 사건의 변호를 통해서 라임 사태 변호까지 같이 지고 있었으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고 예. 그게 아니고 수원여객에서 딱 끝나고 라임 사태 변호사는 정말 아니고 수원여객도 손을 뗐다면 이건 엄청난 변호사법 위반인데 예. 이 변호사법 위반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검사들과 검사 출신이 검찰공화국을 유지하고 개혁의 저지를 위해서 예. 늘 그렇게 만나서 논의하고 검찰총장을 어떻게 밀어줄 건가 아니면 법무부 장관 쪽을 어떻게 상처를 줄 예. 건가 이걸 논의했다는 거 아니냐. 그럼 정치검찰의 어떤 그동안의 그 네트워크와 정치검찰의 정치적 암살 모의 있을 수 이것이 없는 거죠. 드러나느냐 예. 마느냐의 문제가 지금 이 사건에 얽혀 있는 예.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만 법무부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예, 좀 지휘권 발동을 발동했습니다. 하는 모양이군요. 내렸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수사를 지켜보고 언론 문제는 어떻습니까? 일단 김봉현 전 회장도 옥중서신에서 언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예. 마녀 사냥식 보도하면서 첫째 카더라식 보도를 한 SBS라고 썼었거든요. 그렇게 써버렸어요. 예, 예. 써버렸는데 이 보도를 아마 SBS 처음 했는데 구체성 없이 했기 때문에 언론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 같아요. 예. 마녀 사냥식 보도하면 그거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뭐 그 마녀 사냥식 보도를 떠나서 우리 옥중서신이 공개되고 우리 보수 언론이 어떻게 제목이 어떻게 바뀌었냐? 예. 이전에는 쇼핑백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쇼핑백 5천만 원 강기정에 보냈다. 라임 김봉현의 폭로. 중앙일보 라임 전주 김봉현 강기정 준다고 해서 5천만 원 줬다. 동아일보 김봉현 6월 초 강기정 5천만 원 진술 검 조서에 안 넘겼는데 김봉현 회장의 이 편지가 공개되고 나서는 어떻게 썼느냐? 조선일보 펀드 사기꾼의 이상한 폭로. 정권의 윤석열 찍어내기 시작. 중앙일보 라임 주범 옥중 한마디에 추미애 윤석열 목에 칼 들이댔다. 뭐 동아일보 김봉현 이번엔 검찰 야당 겨눈 폭로전 구체적 근거는 제시 안 해. 그전에는 이 김병원 회장의 말을 인원표 다운표 가감없이 따가지고 그냥 받아 쓰다가 이 사람 말이 맞다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사기꾼만 어떻게 입냐 이렇게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청취자들한테 숙제를 오늘 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김봉현 그다음에 신빙성 이 2 단어를 가지고 검색어에 넣어보시면 예.
기사가 뜨는 게 다릅니다. 이전에는 두 단어가 관련이 없어요. 예. 김봉현한테 신빙성을 문제 삼지를 않았으니까 별로. 근데 최근에는 김봉현 신빙성에 관한 기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하. 한번 숙제를 내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고. 믿을 수 없다 그 말이겠죠. 예. 그다음에 언론의 문제인데 언론이 다뤄야 될 문제 중에 안 다뤄지는 게 있습니다. 첫째, 엄청나게 손실을 입은 국민은 어떻게 할 거냐. 국민에게 손실을 입힌 그 제도를 어떻게 할 거냐. 예. 국회가 빨리 움직이고 언론이 이걸 갖다가 재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식이 없고 야당 정치인 누구, 여권 정치인 누구 이것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또 하나, 한명숙 전 총리 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연수까지 시키던 문제. 예. 거기다가 채널A 검찰과 관련된 의혹이었습니다만 유시민 이사장을 찍어내자. 예. 이 문제. 그리고 강기정 전 수석을 잡아내면 봐주마. 예. 이 세 개의 사건이 갖고 있는 공통점과 우리 사회에 던지는 심각한 구조적인 악의 문제인데 이것을 언론들이 지금 하나도 안 건드리고 있는 거죠. 예. 누가 말하는 거 받아쓰기만 하는 겁니다. 그런 언론의 문제점, 이 사건에 다시 한번 불거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다른 문제 하나 더 이야기하면 지난주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관련 재판이 있었는데 검찰이 표창장을 시연했습니다. 만들었죠. 근데 이게 공소장 그대로 만들었냐?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우리 언론이 다 받아쓰기 해서 30초면 가능하다 썼는데 이 30초가 그 지금 검찰의 주장대로 그대로 받아서 언론이 써야 게 맞는 거였냐 아니면은 다른 이면을 보도했어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그렇죠. 공소장대로면 4시 20분에 시작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은 오후 4시 20분에 아들 상장을 캡처해서 파일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총장님 직위는 따로 꺼내가지고 PNG 파일로 만든 다음에 다시 MS 워드 파일에 집어넣고 문서 DOCX라고 돼 있는 파일 연장자로 해서 저장을 하고 그걸 다시 꺼내서 거기서 직인 부분을 또 캡처해서 총장님 직인 PNG가 아니라 이번엔 JPG 파일로 만들어서 그걸 또 상장 서식을 다시 꺼낸 다음에 거기에 PDF로 변환시켜서 등등등 해갖고 한 서너 차례 더 간단 말이죠. 30초에 끝난다. 지금 읽는데 30초 걸렸거든요. 그렇죠. 30초에 못 끝냅니다. 근데 이게 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30초에 끝낸다고 했다면 언론이 30초 동안 해봤어야 됩니다. 모든 언론사가 30초에 그게 되는지 해보든지 아니면 검찰 얘기대로 검찰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38분인가 그런데 그 공소장에 있는 시간 내에 이게 깨끗하게 끝나는지를 언론이 해봤으면 제목이 이렇게 안 나오죠. 언론이 해봤으면은 검찰 30초도 안 걸려 30초면 가능 검찰 시연, 검찰 위조 시연 이게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0초에 검찰이 끝냈다는 건 뭔가 문제가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고기 다 다듬어 놓고 양념에 재워놨다가 그다음에 육수 내놨다가 채소 다듬은 다음에 김치찌개 끓일 때 한꺼번에 그릇에 넣는데 30초다. 그 얘기인데 이걸 안 해봤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냥 재판장에서 검찰이 이야기하는 것을 다운표해서 실어버렸다. 보십시오. 30초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재판부에 얘기하니까 그대로. 30초에 끝내. 우리 언론의 받아쓰기 문화는 또 관행은 좀 없어야 하지 않겠나. 이번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변상욱 있는 시간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라임 옵티머스 사태 관련 여야 입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에 검찰과 법무부 또 국회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특검을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당에서는 공수처 설치를 통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여당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재정입니다. 자, 제가 막 국감장에 있다가 급하게 뛰면서 장소를 옮기다 보니까 숨이 조금 튑니다. 고맙습니다. 좀 편안하게 쉬시고요. 제가 질문을 좀 길게 드릴게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이제 김봉현 전 회장이 지목이 되고 있는데, 김봉현 전 회장이 강기정 전 수석에게 돈을 지급했다고 생각한다라고 전원 형식으로 이야기했다가 갑자기 옥중폭로 형식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재정 의원도 그 편지 보셨을 텐데. 예. 야당에서는 권력형 게이트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처음부터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신 것 같아요. 예. 네. 그 의원님께서 이 사태의 본질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이 사태 본질 우리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러 일성들이 잘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요. 금융 사건 사기 뒤에 결국 이제 검찰 게이트의 양상을 보이고 있죠. 짜맞추기 수사, 그가 늘 지적해왔던 표적 수사 등등. 사실 이 문제에 연루가 된 정치인들을 기준으로 한 권력형 비리라기보다는 검찰의 고질적인 병폐가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이다. 그런 의미에서 뭐 어떤 정치인의 일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검찰 게이트다라는 말이 대려 본질에 부합하는 요약된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검찰 게이트라고 하셨던데 뭐 김봉현 씨로부터 로비도 받았던 것 같고 뭐 룸사람 접대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중간에 변호사는 그 김봉현 전 회장에게 청와대 행정관급은 안 된다. 수석 정도를 이야기해주면 당신을 빼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 지금 야당 의원 관련해서는 총장한테 보고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검사들 문제는 송사면 전 남부지검장도 그렇고 박순철 남부지검장도 몰랐다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김봉현 전 회장은 검찰 조사 때 이야기했다고 하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저 역시도 궁금합니다. 사실 뭐 오늘 그 소위 편지에서 빈칸으로 가려진 인사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접대를 함께 받았다라고 하는 검사들이 누구인지 등등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 밝히신 분도 있었고 한데 그 관련자를 보면은 사실 몇몇이 계속 강조하고 있던 점은 뭐 윤석열 사단이라든지 또 이제 뭐 나중에 공개된 분, 뭐 정보가 정확한지는 좀 더 확인해 볼 일이겠지만 뭐 대윤 소윤이라고 불리울 때 그 한 축을 담당하던 분의 이름도 거론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 역시도 이것이 이제 충분한 보고가 되었는지 아니면 뭐 개통 체계를 뭐 생략하더라도 보고가 된 건지 등등은 밝혀져야 될 내용으로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큰 그림에서의 그런 회의와 협박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작은 행간들도 저는 놓칠 수 없었던 게 필요한 진술이 나오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뭐 양복값과 관련해서 뭐 250만 원이면 너무 작다라고 해서 참고인하고 말을 맞추도록 만드는 것 등등 사실 변호사로서 제가 검찰 수사에 여러 차례 함께하면서 유사한 사례를 못 본 것들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것들이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 조금 더 지나치게 되면은 이와 같은 일을 정치를 할 수도 있는 수사 방식이라는 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분명히 어떤 상황에서 이분이 한 진술이 모두가 진실이 아니다라고 저희가 의심은 하고 봐야겠지만 정말 상당한 진실을 포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검찰 게이트다. 정말 지금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실 것 같아요. 공수처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드는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의원님 말씀 중에서도 뭐 양복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250만 원으로 안 된다. 1000만 원 정도는 돼야 된다. 뭐 이런 거고 또 수석급은 되어야지 행정관은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검찰 게이트의 뭐 증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 김봉현 전 회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윤 총장 관련성도 배제할 수 없고 그러면 법무부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되느냐. 저 방금 발동했다는 얘기가 들렸거든요. 예. 저도 막 국감장에서 뉴스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 건만이 아니라 뭐 윤 총장님 사건 관련해서 가족 사건 관련해서도 수사지휘권을 발령을 했는데요. 그게 조금 뭐 사실은 국민들이 그 수사를 납득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수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찌되건 간에 뭐 검찰 같은 경우는 본인이나 가족 측근이 연루된 사건은 검찰 윤리강령이나 검찰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서 어쨌든 회피해야 될 사건이지도 않습니까? 전체적인 이제 수사의 합리성과 신뢰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였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김봉현 전 회장을 향해서 어쨌든 그 사기꾼 아니냐 이런 사기꾼의 이야기 또 구속된 사람이 빠져나오려고 애쓰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사람들의 말을 100%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제기하고 있어요.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100% 신뢰할 수 없다 할지라도 사안 전체에 굉장히 구체적 진술들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분명해 보이는 골격들은 그것을 수사의 단서로 삼아서 수사를 개시할 충분한 의미 있는 진술이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누구도 그분의 말이 가리키는 대로 쫓아가지 않습니다. 정황적으로 또 이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가면서 엄밀하게 정말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더라도 이 사안은 만만치 않은 간단치 않은 사건이라는 건 모두가 같은 판단일 겁니다. 그런데 뭐 이제 윤석열 사단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검찰도 뭐 로비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건에서 검찰도 의심을 받고 있으니까 검찰은 손을 떼고 특검에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 야당도 지금 그걸 주장하고 있으니까 여당에서는 특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특검 이야기 너무 자주 하셔가지고 이제 특검이라는 게 말이 가졌던 그 무게도 이제는 흐려질 지경인데요. 무엇보다 특검이라는 게 그냥 발동한다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다음에 법에 따른 특검 절차를 발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언급했다시피 이 사건이야말로 공수처의 필요성을 절감케 만들고 이미 여야가 그 상임위 각각에서 통과시킨 법이 있습니다. 지금 야당만 이제 절차에 따른 위원장님만 후보 추천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남아있는 공수처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특검을 운운한다는 것은 정말 공수처 출범을 막아보겠다는 정치적 공세에 지나지 않는다는 행위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특검 받아주지 않으면 장애투쟁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 투쟁의 수단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야당이 합리적 문제 제기를 하고 국감에서 상임위장에서 그리고 제도 안에서 했을 때 국회라는 공간 자체가 야당에게는 가장 중요한 무기고 도구이거든요. 투쟁의 도구인데 그런 부분들을 쉽게 버리시는 것 같고 쉽게 좀 과장된 수단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을 등 돌리게 하는 행태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건은 뭐 청와대 이야기도 나오고 여야 정치권 인사들 이름도 오르내리고 검찰들 이름도 오르내리니까 차라리 공수처로 가는 게 맞다 이 말씀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서는 이제 오랜 논의가 있었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권력, 이 권력 안에는 소위 검찰 권력도 포함되는 거고요.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야당 정치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이 제도의 출범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국민의 감시 안의 두려움이고 국민으로부터 수권받은 법률에 의한 두려움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겁니다. 공수처가 법은 시행이 됐는데 지금 출범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에서 그래서 마지노선을 26일로 정했죠. 다음 주 월요일. 국민의힘에서 26일 날도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많은 여러 민주당 의원님들이 공수처법 개정안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 안에 대한 조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 상가하고 있는 거 느끼실 텐데요. 여전히 야당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후보의 추천을 통해서 출범한 공수처 체제를 운용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야당의 가장 유리한 선택입니다. 저는 그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그 26일이라는 시간 이전에는 다른 방향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한 다른 방향의 공수처 출범 모습도 가급적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네요. 자, 의원님은 외통위 소속이고 외통위 국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문제가 내내 이슈였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국감 총평하면 어때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좀 이제 몰아치는 분위기가 없었던 건 아닌데요. 전반적인 국감은 각 기관에 조금 초점을 맞춘 정책 국감이었다고 저는 자평하고 싶고요. 그건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굉장히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어서 격돌할 거라고 예상했던 우리 지송 의원님이라든지 최영 의원님 같은 경우도 탈북자의 실태와 관련해가지고 정부에게 당부를 요청한 정책 질의도 여러 차례 하셨고요.
또 따뜻한 시선들 요청하시고요. 생각보다 이제 언론에서는 부딪히는 장면에 보다 많은 카메라 그리고 또 자원들을 집중하셨겠지만 예. 제가 외통위에 거의 이제 상주하면서 사실상 자리를 비우지 않으면서 경청했던 여야 의원님들의 질의는 좀 내실 있는 알찬 질의였다고 예. 반성하고 싶습니다. 법사위는 좀 시끄럽던데.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 교류 형령법 개정안 여기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이 야당이 반발합니까? 예, 그 남북교류 협력법 자체가 사실은 90년대 노태우 정부 시절 이제 까마득하게 느껴지는 이제 청취자분도 많으실 텐데요. 예. 그때 제정된 법률입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제 손볼 부분이 있는데 남북교류 협력법 관련한 재고만 하거나 점검만 하면 지금 예. 야당에서는 이 시기에 무슨 이란 얘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 있기 이전에도 북한의 핵이 문제되는 이 시점에 왜? 라는 얘기로 계속 이제 몰아붙였었거든요. 예. 근데 특히 제가 제안한 남북교류 협력법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인터넷 발달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사회 여건에 맞추어서 남북교류 협력법의 전반을 점검을 하는 거였는데요. 흔히 언론에서는 이제 신고 없이 북한 주민 접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정말 어떤 불온한 접촉을 모두 용인하는 것이냐는 이야기를 예. 하고 있는데요. 명백하게 해야 될 것이 남북교류협력법은요. 교류를 위한 법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엄연히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형법상의 제반 규정들이 있습니다. 예. 그 각 법률이 각자 규율할 부분들을 구분하자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제가 통상의 이제 접촉과 신고해야 될 접촉 그리고 또 예전에 신고와 신고 거부로 맞추어서 사실상 신고 제도에 맞지 않던 제대를 교정하는 그런 법안들까지도 흡사 법이 어떤 구멍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오도하는 것에는 저도 매우 유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엄연히 국가보안법의 영역 그리고 형법으로 규율된 영역이 따로 있고요. 남북교류협력법은 그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제반 사항들을 하고 있는 것이지 국가보안법의 하위 법률로서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하는 통일부에 국가보안법 사범을 걸러낼 수 있는 초기 임무를 준 것이 아닙니다. 예. 그 점을 되려 저는 명확하게 하고자 관련 규정들을 점검을 한 겁니다. 예. 30여 년 전에 남북교류협력법이 만들어질 때 그 취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 이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복해서 사실상 국가보안법이라든지 기타의 형법 규정의 초벌 규정처럼 남북교류협력법 집행부처인 통일부가 그 역할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 수사부서가 해야죠. 정보기관이 해야죠. 그 역할을 왜 통일부에 일임합니까? 별도로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 유기적으로 조율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법이 허술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었습니다.